네, 저는 경기대학교 근무하는 이수정 교수입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다 이렇게들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면 한 70% 정도만 피해자가 여성이고요. 나머지 30%는 남성일 경우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을 스토킹하고 괴롭힘을 주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성이냐? 그거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남성이 남성을 스토킹할 수도 있고 남성이 남성을 디지털 성착취물을 확보하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여성이 결국에는 나중에 남성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별 후에 이제 스토킹 또는 성착취물을 유포하기도 하고 옛날에 골목길에서나 일어날 법한 강간 사건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른 어떤 신종 범죄의 실태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 피해자들도 다수 존재하고 스토커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편집증적인 조현병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망상 때문에, 관계망상 때문에 지금 스토킹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성들 피해자도 안전하게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여가부에서 이제 그 피해자 지원 시설 중에 일종의 이제 쉼터죠. 피신할 수 있는 곳 단기로 남성 시설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 시설이 다수 확보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남성 시설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디지털 성착취물도 남성의 피해자인 경우도 최근에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의 실태를 보면 남성 피해자도 다수 이제 존재한다는 사실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류의 범죄, 예컨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를 이것을 남성이 여성을 해코지하는 범죄로다가만 정의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이다. 얼마든지 성별은 뒤바뀔 수 있고 또 동성 간에도 괴롭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사실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 나라의 사법제도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여성을 보호하는 걸 목표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부 오해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걸 꼭 해명을 드립니다. 네. 스토킹만의 엄벌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기는 어렵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형량이 우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이제 약자들에 대한 폭력 범죄는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높게 된 연유는 상습 가중을 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외국의 경우에는 한 번 신고를 해가지고 사법제도에 의해서 포착이 되면 그 사람이 재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사법 명령을 어기고 계속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대단히 형을 길게 주는 과거에 70년대에 이제 엄벌주의가 도래할 때 그때 많이 이야기했던 캐치프레이즈가 3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경고를 했는데 무시하고 또 경고를 했는데 또 무시하고 만약에 세 번째도 이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가차 없이 징역을 보내는 이런 형태로 엄벌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변 보호 그리고 가해자 분리 조치가 강제적으로 가능한 건데 우리 경우에는 그렇게 엄벌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컨대 스토킹을 여러 번 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드디어는 유죄 판결을 내게 됐을 때조차도 거의 대다수의 스토킹 사건이 심각한 상해나 무슨 인명피해가 나기 전에는 경미한 처분이 결국은 내려진다. 거의 대부분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데는 지금 이야기했던 피고인의 권리를 주로 이제 고려하는 재판부의 어떤 흐름이 틀림없이 판결의 흐름이 존재한다. 이걸 이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반의사 불벌죄. 가 그대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협박을 해가지고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면 사건화가 되지 않는 그런 조항이 초기에 입법을 했을 때는 스토킹 처벌법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폐지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야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정부의 사법공약 안에 존재했었고 그게 지금 최근에 법무부 장관에 의하여 폐지 요청을 했죠. 법무부에서. 그래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피해자를 협박을 해가지고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본인이 괴롭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개연성은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주 엄격하게 일단은 범죄화를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도달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다 하는 부분은 아직은 극복을 못하고 있는, 이건 스토킹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아동 성범죄나 무슨 뭐 강간이나 또는 뭐 심지어는 살인을 적용하지 않고 치사를 적용하는 이제 파트너 폭력에서는 우리나라는 사망에 이르게 되면 약자가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 이런 모든 이제 어떤 관대한 기조의 문제들이 존재하죠. 예. 이제 스토킹 행위라고 할 때 특히 구애 행위까지 전부 다 형사사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다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 거냐? 그래서 법률에 보면 스토킹 행위를 정의하는 것과 스토킹 범죄를 정의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범죄가 되려면 한 가지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되는데요. 피해자의 공포를 느낄 만큼 그렇게 이제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는 경우에만 범죄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마 그 경계가 매우 분명할 거예요. 나한테 호의를 가지고 구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는 건지 하는 것은 피해자의 기준으로는 너무 명백한데, 문제는 이제 제3자는 그걸 알기가 어려우니, 그래서 결국에는 법률로서 제재를 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죠. 집 앞에 CCTV도 붙어 있고 온 골목길에 CCTV가 다 붙어 있고 차량 안에는 블랙박스가 있고 그리고는 문자 기록이 모두 남습니다. 오늘날은 증거 확보가 생각보다 쉬워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현재는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제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여전히 사회적인 바운더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스토킹이 그렇게까지 뭐 치명적인 결과를 낳거나 하지는 않아요. 애인이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남자친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이제 신고하게 되는 사례. 그리고는 남자친구는 그 전에 전과력도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관계에만 유달리 집착하는 이런 종류의 문제라면, 그렇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합리적인 접근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부모님을 동원할 수도 있고 또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일부 스토커들 중에는 성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편집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아예 이제 현실 판단 능력을 못하는 뭐 조현병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이 피해자가 말로선 설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형사사법기관의 도움을 받든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입건된 사건들 중에 감별해내는 그런 노력들을 현재 검찰에서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정전 조사라는 걸 하고요. 그 결정전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인 개입을 할지 아니면은 지금 계도적인 어떤 뭐 경고성으로도 이게 충분히 중단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스토킹 중에 하나인 아이돌을 대상으로 하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관계 망상적인 스토킹,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변보호 요청하시고 경찰에다가 신고하셔가지고 일단 경찰이 개입해야 그들은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개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지금 저희가 스토킹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 국내외 많은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했고요. 또 국내의 많은 법과 제도들을 리뷰해서 가능하면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행법 중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책을 썼고요. 제가 희망하는 안전이라는 것은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일을 촘촘히 형사사법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희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스토킹을 제재하면 죽는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성폭행을 당하기 전에 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재범을 하기 전에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무엇인가 사소한 것들이
범법 행위를 할 때 조금 더 사소한 제재들을 통해 가지고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괴로운 그 지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인권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국민의 공감대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만약에 아동을 위장하여 잠입 수사를 한다.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우리나라는 현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법이다시피 해요. 잠입 수사를 해서 얻어진 불법 그 정보들을 증거로 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제도가 있어야 아이들이 사고 팔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제도가 입법이 되려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만 이게 입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지금 같이 공통의 관심사를 좀 가져주시라.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려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제 책도 그런 차원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